아산의 한 대학교에서 전통 성년례가 열렸습니다. 성년례에는 외국인 유학생 40명이 참여해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배우는 것은 물론 성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오는 19일부터 4일 동안 세종중앙공원 장미공원에서 국제정원 도시박람회 전초전 성격의 세종 가든쇼가 열립니다. 또 이 기간 중인 20일 저녁에는 낙화축제도 예정돼 있는 등 상춘객들의 발길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시와 증평군에서 구제역이 확인되면서 천안시가 방역 대책을 추진합니다. 백신 접종 3주가 지난 우제류 동물에 대해 긴급 접종을 실시하고 외부인 농장 출입 통제 등 방역도 강화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성년의 날을 맞아 아산의 한 대학교에서 전통 성년례가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성년례에 참석한 외국인 유학생들은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배우는 것은 물론 성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유학생. 긴 머리를 올리고 비녀를 꽂습니다. 당의를 입은 뒤 머리에 족두리를 쓰고 어른이 됐다는 의미의 새로운 이름도 받습니다. 자는 착할 손자와 꽃화자 손아인이라 착하고 빛나는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다. 술잔을 받는 예법까지 익히고 나면 이제 어엿한 성인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책임감을 가져와야 하는 느낌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게 성인처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성년의 날을 맞아 전통 성년례가 선문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묵천향교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외국인 유학생 40명이 참여해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배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옛날에서부터 전해 내려오는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선문대학교는 앞으로도 많은 유학생들이 지식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을 꾸준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국에 대한 문화를 좀 다양하게 체험하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역사회에 계시는 이런 어르신들과 함께 더불어 이런 성년례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전통 방식으로 성년식을 치른 외국인 유학생들.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배우는 것은 물론 성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오는 2025년 국제정원도시 박람회를 준비 중인 세종시가 그 전초전 성격으로 오는 19일부터 세종 가든쇼를 엽니다. 또 행사 기간 중 낙화축제도 선보일 예정이라는데요. 자세한 행사 소식을 김우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빨강, 노랑, 파랑, 형형색색의 꽃을 심는 인부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그 옆으론 뜨거운 햇볕을 가려줄 천막이 설치되는 등 막바지 행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지난해 정원산업박람회에서 선보였던 작가정원과 시민정원, 학생정원 등 30여 곳의 작은 정원은 새 단장을 하고 관람객 맞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형형색색의 계절꽃과 다양한 테마의 정원을 감상할 수 있는 세종 가든쇼가 오는 19일부터 4일 동안 이곳 세종중앙공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2025년 개최 예정인 국제정원도시 박람회를 앞두고 사전 붐업과 기반 조성 차원에서 준비된 행사입니다. 이번 세종 가든쇼에선 대중음악과 퓨전음악 등 다양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거리 예술가 콘서트를 비롯해 가드닝 클래스와 반려식물 클리닉 등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원 작가의 컨셉으로 그 정원, 장미 정원으로 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 기념으로 저희가 지금 세종 가든쇼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중앙공원 장미 정원을 찾아주셔서 많이 정원을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가든쇼 기간 중인 오는 20일 토요일 저녁엔 중앙공원 도시축제마당에서 낙화축제도 선보입니다. 저녁 6시 30분부터 낙화봉에 소원지를 매다는 이벤트를 시작으로 8시부터 밤 10시까지는 본격적인 낙화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4천여 개의 낙화봉이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불꽃쇼는 이번 행사 기간 중 최고의 백미가 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시가 충북 청주시와 증평군에서 구제역이 확인됨에 따라 발생 상황을 전파하고 방역 대책을 추진합니다. 먼저 시는 구제역 바이러스 유입 방지를 위해 백신 접종 3주가 지난 소와 돼지 등 우제류 동물 11만 7천여 마리에 대해 긴급 접종을 실시합니다. 또한 외부인 등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청주시와 인접한 동면과 성환 소재 우제류 농장과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구제역이 2019년 이후 약 4년 만에 발생하면서 위기관리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최근 세종시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최민호 시장이 긴급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세종시는 경찰의 전세 사기 혐의 수사 착수와 관련해 관계부서 간부급 공무원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 조사와 긴급대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논의된 피해자 지원 방안에는 일반 피해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지원과 이들에 대한 긴급 주거용 주택 지원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지난달부터 운영 중인 전세 사기 상담센터를 통해 피해자 신고 접수부터 지원 대책 안내까지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이 2023 고객사랑 브랜드 대상 지자체 브랜드 부문에서 4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세종시는 지난 2020년 3월 여민전을 카드형 상품권으로 출시한 이후 지난달까지 모두 9,080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또 카드 발급자 수는 19만 2천여 명으로 이는 세종시 전체 성인 인구의 65%에 달해 시민의 절반 이상이 여민전을 사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천안 가건사는 천안 팔경에도 포함된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가건사의 관광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안 가건사입니다. 1975년에 창건한 비교적 근래에 지은 사찰인데 국내 최대 규모의 청동 불상과 봄철 겹벚꽃을 보기 위해 해마다 약 10만 명이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명세와는 달리 가건사 진입로를 비롯한 사찰 주변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문이 닫혀 있거나 아예 텅 비어 있는 가게들이 많습니다. 영업 중인 곳을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입니다. 실제로 상가 지구에 있는 건물 2동은 전체 49개 점포 가운데 42곳이 비었습니다. 지난 2008년엔 관광지 지정마저 해제되면서 신체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관광차 끌고 나갔다가 여기 와서들 저녁 먹고 노래방 갔다가 가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한동안 천안 사람들.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했어요. 지금은 워낙 죽어갖고. 가건사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한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는 지난 15일 열린 중간 보고회에서 우선 시대에 뒤떨어진 이미지를 개선하고 여가문화 사업 전개를 통한 가건사 캠퍼스 브랜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역 제과업체, 주변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관광이나 여행 목적이 아닌 젊은 층을 공략한 나들이 공간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대학의 거리 구성 사업들, 이런 거 콘텐츠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 역시 저희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건사의 젊은 친구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현재 추진 중인 태조 왕건 브랜드화 등과 연계해 가건사 일대를 시민들이 다시 찾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가건사를 제외하면 거기는 너무 초라한 공간이에요. 종전 관광지를 다시 회복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취지로 천안시는 전문가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올 여름 중에 가건사 관광 개발 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증축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세종시는 최근 공모 과정을 거쳐 설계 당선작을 확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내년 1월까지 설계 용역을 거쳐 2025년 하반기 중 공사를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설계 당선작은 정방향의 건물로 안전성과 연구시설 기능 강화에 중점을 뒀으며 종사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설비라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천안시가 시민들에게 쾌적한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자 도시공원과 녹지 관리를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공원 196곳과 가로녹지 15개 권역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4차례에 걸쳐 잔디 깎기와 잡초 뽑기, 병해충 방제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원과 녹지에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 사항은 직영 도시숲 관리단을 운영해 처리할 계획입니다. 지역 소멸의 위기를 분석하고 그 대안을 찾아보는 케이블 TV 공동기획, 이번에는 청년 인구를 살펴봅니다. 먼저 부산으로 가볼 텐데요. 지난 10년간 부산에서는 약 20만 명의 청년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청년들의 발길을 돌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는 있는데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HCN 최현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광고회사에서 일하는 장민혁 씨.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워케이션으로 부산에 내려와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한눈에 보이는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쉴 때는 관광을 다닙니다. 이렇게 풍경을 보면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감성적인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업무 효율이 높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난 2월 부산시는 부산역 인근에 워케이션 거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워케이션으로는 청년들에게 근무 공간과 체류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수도권 원격 근무자를 자연스레 유입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일하고 쉬고 또 즐기고 또 삶의 여유를 함께 누리는 그런 공간으로 이 부산만한 이 적합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을 머물러도 좋고 한 달을 머물러도 좋고 또 6개월을 머물러도 좋고 살면 더 좋고. 센터는 탁 트인 업무 공간과 화상회의실 등을 갖췄습니다. 시작 초기부터 기업 64곳이 이용했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지역의 인구 소멸 및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은 정주 인구를 확보할 수는 없지만 생활 인구 및 유동 인구를 확보하는 것으로 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부산시는 한 발 더 나아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부산에서 한 달 살기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최대 30일 동안 숙박비와 체험 프로그램 참가비를 지원합니다. 원도심의 매력을 구석구석 알아가고 숨은 관광지를 발굴하고 이를 홍보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인구 소멸 지역이 되어 있는 원도심에도 활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단순 생활 인구 증가보다 한층 탄탄한 청년 유입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의료와 교육 등 인프라 확충에 투자해 상주 인구를 늘리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단순한 생활 인구만 잠깐 반짝하고 느리겠다 이런 것들은 저는 100%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여기에 빨라지는 트렌드 변화와 청년들의 니즈를 속도감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전담기구 운영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펼쳐놓은 청년 유입 정책이 대체로 단기 대책에 국한되고 금세의 한계를 드러내는 만큼 긴 호흡과 장기적인 안목을 갖추는 역량이 어쩌면 시급한 과제일 수 있습니다. HCN 뉴스 최현광입니다. 전북 완주군의 분위기는 좀 다릅니다.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큰 폭의 인구 증가세를 보이며 타 지자체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데요. 그 중심엔 청년층의 유입이 꼽힙니다. 청년들은 왜 완주를 택했을까요? SK브로드밴드 엄상현 기자입니다. 4월 말 기준으로 전북 완주군의 인구는 94,776명. 지난 10개월 동안 3,642명이 늘었습니다. 전라북도 전체를 비롯해 14개 시군 대부분이 인구 감소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완주군만큼은 독보적인 증가세를 보인 겁니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청년 인구의 유입입니다. 전체 늘어난 인구 가운데 18세에서 39세 청년층은 38%를 차지했는데요. 과연 청년들에게 완주군은 어떤 매력이 있었을까요? 한적한 농촌 마을의 작은 빵집. 지난해 2월 서울에서 귀촌한 34살 청년 김용현 씨의 일터입니다. 결혼 전부터 귀촌을 준비하던 중 우연히 완주라는 도시를 알게 됐고 결국 제2의 고향이 됐습니다. 장을 보러 가는데 1시간씩 걸리면 너무 힘들고
거기다 병원 같은 것도 가야 하는데 너무 멀면 또 힘들다고들 하고, 근데 청년들이 살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완주는 주변에 너무 그런 도시들이 잘 돼 있어요, 가깝게. 편의시설, 문화, 의료 등 아무래도 정주 여건이 열악한 농촌. 하지만 전주와 익산 등 인접한 대도시의 뛰어난 접근성은 귀촌 결심의 결정적 요인이 됐습니다. 다양한 귀농 귀촌 정책, 특히 청년들을 위한 지원책도 큰 강점으로 꼽힙니다. 고산면에서 막걸리를 빚는 34살 전은경 씨는 지난해 농촌에서 살아보기라는 완주군의 귀농 귀촌 지원책을 통해 정착한 사례입니다. 서울은 사실 너무나 인구가 많잖아요. 그리고 소규모주류 제조장도 너무나 많고, 근데 완주에서 이제 지역 특산품을 활용해서 지역 특산주를 만들었을 때 서울에서보다는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이 밖에도 가족과 함께 농촌에 머물며 영농 관련 교육과 컨설팅을 받는 프로그램도 매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인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에서는 짧게는 사나흘, 길게는 1년까지 머물며 귀농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작물 같은 것도 키워가시고 강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교육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신 것 같아요. 지역 청년들의 커뮤니티 거점 공간, 고산면 청촌방앗간이라는 곳입니다. 청년이 중심이 되는 지역민들의 사랑방으로 완주군에는 모두 3곳에 설치 운영 중입니다. 4년 전 귀촌해 이곳의 운영까지 맡고 있는 조아란 씨는 이제 또래 청년들의 정착을 돕습니다. 마을에서 정보를 주시거든요. 여기 어디 집이 나왔어. 그럼 필요한 청년들에게 소개해줘. 해서 실제로 집도 소개해주고 일자리도 그렇게 소개해주고, 그래서 지금 꽤 많은 친구들을 연결했던 것 같아요. 대도시로의 접근성, 또 청년 중심의 귀농 귀촌 정책, 그리고 청년 거점 공간까지. 여기에 더해 신도시를 중심으로 최근 대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있는 것도 청년들의 완주 유입의 기대감을 더욱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 지역의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는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때문에 일부 지역 대학의 경우 신입생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는 사태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남 창원시가 내년부터 지역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LG 헬로비전 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창원의 한 대학교. 본격적인 대면 강의가 재개된 캠퍼스는 학생들로 활기가 넘칩니다. 하지만 무섭게 오른 물가 탓에 생활비 부담이 늘면서 학생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입생들의 한숨은 더 깊어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처음 오니까 교재 사는 거라든가 이제 식비도 많이 들고 교통비도 많이 드는 게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담은 내년부터 창원 지역 대학 신입생이라면 덜 수 있습니다. 창원시가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새내기 지원금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기준만 된다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창원 새내기 지원 사업은 주민등록 주소를 창원시에 1년 이상 둔 시민 중에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관내 대학교를 진학하는 만 34세 이하의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인재를 창원에 머물게 하는 여건을 만들어 청년층의 이탈을 막아보겠다는 의지입니다. 실제 2018년 기준 21만여 명이었던 창원의 청년 인구는 4년 사이 2만 5천여 명이 줄어 현재 18만 8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 아래인 18.5%로 떨어졌습니다. 청년 인구 유출과 학령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위해 지자체가 나선 우회적 지원. 창원시의 새내기 지원금이 위기의 지방 대학을 살리고 청년 인구 지키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앞서 완주군의 사례에서 보셨듯이 지역마다 귀농 귀촌 인구를 잡기 위한 노력이 한창입니다.
경기도 연천군도 마찬가지인데요. 최근 이 지역에 정착하는 청년 농부들이 하나둘씩 생겨나면서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권석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천군에서도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으로 꼽히는 전곡 시내. 낮 시간대에도 거리는 한산하기만 합니다. 사실상 수도권의 범주에 속하는 연천. 이곳 연천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이유는 학업과 취업 등을 이유로 수도권으로 떠나는 청년 인구 유출입니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2020년 연천군 청년 인구는 20대 후반을 제외하고 2011년에 비해 14.3%나 감소했습니다. 현재 연천군 전체 인구수는 약 4만 1,700명. 1980년대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하지만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활력을 잃어가는 농촌에서 기회를 찾는 청년 농부들이 있습니다. 연천군 미산면에서 토마토 농가를 운영 중인 정기윤 씨. 6년 전 청년 창업농 대출로 2,200평 규모의 땅을 구매했습니다. 3년간 영농 정착 지원금도 받았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판로도 개척했습니다. 집과 가깝고 그 가까운 경기도권 내에서도 이제 땅값이 좀 저렴하고 지원 사업이 많은 지역을 고르다 보니 연천으로 이렇게 귀농을 하게 됐습니다. 지역 주민분들이 너무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그 덕분에 잘 정착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농업과 카페를 접목한 농가형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이은하 씨. 40여 년간 마농사를 지은 시아버지를 돕기 위해 귀농을 결심했습니다. 연천군과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로컬푸드 곁두리 사업에 선정돼 창업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직접 생산한 말을 활용한 다양한 음료와 디저트는 물론 생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아버지께서 오랫동안 참마 농사를 지어오고 계셨었는데 말을 판매를 도와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말을 더 잘 팔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이 카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평일에는 거의 이제 지역에서 와주시고 주말에는 외부에서 뭐 캠핑 손님이라던가 여기 제인폭포라든가 이런 관광 차원에서 오셨다가 현재 연천군에서는 연천 정착금과 영농 정착금, 귀농기촌 융자 지원 등 다양한 청년 관련 사업들이 시행 중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올해 그 인구 감소 지역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적으로 이제 시행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인구가 늘고 있지 않는 연천군. 하지만 이곳에 정착하는 청년들에겐 기회의 터전으로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권석화입니다. 이 시각 전국 SK브로드밴드 지역 채널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지난달 내놓았고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정부 부담 증가 우려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천을 수식하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가 많았습니다. 효과적인 도시 브랜드가 지역의 중요한 경쟁력이 되고 있는 만큼 인천만의 매력을 발굴해 브랜드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산시는 급속한 인구 유입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역 경제 발전을 이끌 산업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산시가 유휴부지인 예비군 훈련장을 첨단 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나섰는데 땅 주인인 국방부도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인 서구와 동구, 영도구가 인구 감소에 함께 대응합니다. 통합 관광 코스를 개발하고 육아와 교육 인프라 공유에도 나선다는 구상입니다.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이 고객사랑 브랜드 대상에서 4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여민전은 백성과 더불어 즐기다라는 뜻을 가진 세종대왕의 아악 여민락에서 착안했는데요. 소비자들은 캐시백을, 소상공인들은 매출 증가와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름만큼이나 모두에게 득이 되는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여민전과 같이 우리 지역 곳곳에서도 지역화폐 사용이 많아져 지역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